호남 고속철 개통식 어제 광주에서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가 모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야권의 텃밭이었던 호남 민심,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재보선을 앞둔 여야 셈법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남 고속철 개통식 현장 모습 박근혜 대통령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개통식 현장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보입니다. 또 이정현 의원도 광주 지역구니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저런 기념식은 당연히 큰 행사니까 뭐 여야 대표, 뭐 대통령 다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야당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때문에 지금 광주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보면은 항상 보면 늘 선거 때 되면 광주 민심 흔들린다. 뭐 예를 들면 또 대구 경북 민심 심상치 않다. 뭐 예전에 부산 민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항상 4월 29일에 뚜껑 열어보면은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민심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실 거고 앞서 이제 이정현 의원이 사실 지역구는 저 순천, 그렇죠. 순천 곡성인데 예전에 광주의 소홀에 보면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광주 호남 몫으로 최고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다면 지금 천정배 전 장관이 광주에서 광주의 민심을 갖다가 휘어잡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정배 전 장관이 목포가 난 3대 천재다 하는 이야기는 있고 또 천정배 전 장관이 보면 뭐 호남에 예전에 기대 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천정배 전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새천년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을 갖다 깨고 그 당시 열린 우리당 만들 때 선도 탈당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더 이상 민주당이 호남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 지역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을 질타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12년 만에 다시 호남 정서에 기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호남 정서 밑바닥에서는 수용치 못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권노갑 고문, 상임 고문 이런 분들이 좀 나서고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정리가 될 거라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천정배 의원이 사실 호남에서 4선 의원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경기도 안산에서 하셨거든요. 그렇죠. 안산에서 하시다가 또 나중에 또 서울에 또 뭐 출사표를 던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나중에 지금 물론 천정배 전 의원이 보면 지난해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730 보선된 권은희 물론 의원이 나중에 공천 받았습니다만은 또 의원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문재인 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광주 민심이 문을 완전히 못 연 것 또한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굉장히 정치 의식이 높은 광주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문재인 혼내주자고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그 지난번 730 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하면서 뭐 국가보안법 폐지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상당히 권세가 드높지 않았습니까? 아니, 드높은 정도가 아니죠. 천정배 장관이야 법무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보면 2002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정무 특보하면서 그 권세가 가히 요즘 뭐 얘기하는 누구 세다 해도 그만큼 센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바로 천신정,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이 세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만든 주역들이세요. 그런 분이 지난번 730 이제는 공천 받으려고 면접하려고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세월이 역시 권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는데 결국 이제 공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왜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립각이 조금 무딘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 간단합니다. 여기 뭐 윤희용 대표 계십니다만은 여론조사에 보니까 천정배가 1등으로 나오거든요. 예. 천정배 1등으로 나오고 지금 보면 정승 3등, 네. 조영택 2등으로 나와서 바싹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무소속,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천정배 전 장관 보면 왜냐니까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낮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 서울 민심 중에서도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혼 좀 내주고 이른바 호남 홀대에 대해서 혼을 내줘야겠다. 그거야 뭐 천정배 장관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바싹 긴장하는 가운데 뭐 2차례, 3차례 내려가면서 좀 광주에 공을 들이고 있고 한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저께죠. 그저께 60명 동교동계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여서 자 돕지 말자.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그 두 야당에 걸출한 양김 시대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선당 후사란 말이 있어요. 네. 먼저 당을 따르고 나중에 개인은 좀 죽여라 하는 그런 부분을 배웠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이쯤 와서 문재인 대표 지난번에 3.52%포인트로 박지원 후보를 이겼는데 왜 제 몫을 안 챙겨주느냐고 앙앙불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동교동에서 자칫하면은 예. 이거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다름 아니구나 하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보면 오늘인가요? 예. 보면은 좀 원탁회의요. 원탁회의 한다는데 박지원 의원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모양을 갖추되 박지원 의원한테는 조금 별도로 좀 삼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자, 윤 센터장님,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하고 천정배 전 의원이 조금 다른가요? 뭐 새정치연합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이번 선거에 다 경쟁자로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제 정동영 전 장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세력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당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에게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실패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야권 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비극적으로 서거하게 되면서 노 전 대통령 또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어떤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성역 내지는 금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정동영 전 장관이 깨고 반성문을 참여록을 써야 된다. 본인은 절절하게 공개적으로 유일하게 반성문을 썼던 사람이다. 참여정부 인사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의 정체성, 정신 이런 것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보다는 정동영 전 장관의 이 비판이 더욱 좀 뭐 위협적이라고 할까요? 또 아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에 가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을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비판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동영 전 장관이 계속해서 본인은 문재인 당대표랑 대립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계속 비판하고 또 정동영 전 장관도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당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이런 흐름이 재보선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천정배 전 의원이 출사표 던지면서 뭐 당선되면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일단 무소속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야권 재편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야권 재편의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일단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새정치연합을 어떤 타겟으로 한 겨냥으로 한 것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좀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천정배 전 의원하고 계속 손을 같이 잡고 지금도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어제도 방송에 출연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좀 천정배 전 장관을 갖다 국민 모임의 틀 속에 넣고 싶겠죠. 혼자는 외로우니까. 근데 앞서 보면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 정동영 장관이 예를 들어서 전 장관이 관악을에서 아주 선전했을 경우 의외로 좀 오신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지금 관악 같은 경우, 관악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단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선전은 자칫하면은 보면 지금
정태호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정태호 후보의 낙선, 두 분 다 낙선하고 오신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바싹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예전에 김희철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김희철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굉장히 선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지금 새누리당이 약진을 해봐야 10% 과연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결국 천정배냐 조영택이냐 이 문제인데 결국 4월 29일 거면은 사람들이 투표 성향이랑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 약간의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센터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순수 무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복당의 길도 열려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있는데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양쪽에 두 번의 공동 전선을 펴기보다 양쪽으로 전선을 펴기보다는 네. 일단 정말 여차하면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관악 을에 보면 화력을 좀 집중하고 이른바 좀 거기다 마침 또 정동영 전 장관도 욕을 좀 험하게 하니까 같이 맞욕이라고나 할까요? 맞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화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조 후보 파란 신발 신겨주고 운동화끈까지 묶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선거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새누리당과 아줌마의 합성어 새준마 이번 선거 때 상당히 유행어가 될 듯한 느낌이에요. 새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공약 발표를 했는데 저렇게 두 권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김무성 대표의 모습. 오른쪽 서울 관악을 지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나갔고요. 왼쪽 아래 경기 성남 중원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원을 갔고 오른쪽 가장 밑에 보면은 광주 서울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맞춤형 공약뿐만 아니라 도움 유세를 가는 그런 전직 아니면 현직 정치인들도 그렇죠. 다 지역에 호소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곳에 다 문재인 대표밖에 안 보인다. 네? 서울이 됐던 인천이 됐던 성남이 됐던 광주가 됐던 모든 곳에는 문재인 대표밖에 안 보인다. 이게 이제는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거든요. 뭐 김한길, 안철수, 뭐 박영선, 박지원 이런 분들이 가야지 표 도움이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 혼자서 뭐 지금 홍길동처럼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댕기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약 발표는 저렇게 막 재밌게 신나게 새준마랑 요새 제일 유명한 차준마 차승원 씨 그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새누리당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지역 일꾼론 엄마들이 가장 지역에 대해서 자기 집에 잘 깨고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도 잘 잡은 것 같아요. 공약 발표에는 대표가 하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그리고 이정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정말 축제 비슷하게 막 표몰이를 해가는데 지금 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고심이 보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지금 무슨 몸이 혼자인데 여러 군데서 댕기기가 어렵거든요. 강화도까지 또 가야 되고 이 상황이라면 정말로 다른 어떤 그 중요한 중진들 야당의 중진들이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안 주면 정말로 앞으로 그 선거 흥행에서도 많이 뒤처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한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구 동교동계 사실 지금 건너가 고문 같은 경우는 나가고 싶어요. 도우고 싶은데 지금 나머지 구 동교동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은평 전 의원 등이. 그리고 박지원 잠시만요. 그 권노가 고문이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저는 건노가 고문이 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0이 되시는데 그분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좀 적자 중에 적자 아닙니까?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당 후사예요. 본인이 당의 상임 고문 아닙니까? 또 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민당에서부터 뿌리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당 후사로 가는 것이 단순히 뭐 정동영 후보가 과거 2000년 12월에 대통령 청와대 그 앞에서 최고회의 하는데 갑자기 여기 계시는 권노갑 최고께서 제2의 김현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낙마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건 사실 권노갑 고문도 최근에 보면은 그 회고록 쓰시면서 그런 부분 다 푸셨다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악연 때문에 그건 도와주려고 아니고 하는 건 아니다. 선당 후사인데 문제는 당이 먼저다. 선당 후사로 가시는 건데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구 동교동계에서는 조금 보면 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 28 전당대회 이후에
최소한 3.52% 차이로 떨어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좀 대우를 해주고 그야말로 당무 운영도 같이 협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노에 대한 반발감이란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친노에 대한 반발감도 친노가 아니고 아니라 아예 문재인 대표 혼자에 문재인 대한 대표가 왜 나한테 그러면 협의를 안 하느냐.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8 전당대회 끝나고 처음에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 만났을 때 30분 만에 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원 의원은 나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만날 거라면 미리 그 최고위원 선정하는 것도 나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지. 미리 발표해놓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법이 그러면서 당의 협조를 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거는 박지원 의원 자세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자칫하면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구동교동계는 28 전당대회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던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만약에 외롭고 오고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하고 두 팔 깨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0대4로 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서 관악에서 광주에서 만약에 진짜 저렇게 문재인 대표 혼자 뛰어서 돼봐요. 그러면 실제 말해서 박지원 의원은 지금 미안하지만 호남의 맹주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호남 민심들이 그래 아무리 박지원 의원이 좋긴 좋아도 그러나 당을 깰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 갖고 저 문재인 대표 혼자 뛰었는데 두 군데 덜렁 대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권노갑 고모님이 얘기하시는 선당 후사의 입장이 전 낫다고 봐요. 자, 문재인 대표가 SOS를 쳤습니다. 네. 그 동교동계의 SOS를 쳤는데 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좀 거부 의사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표를 도울지 그래서 결국 동교동계 인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저 투표를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웃기긴 합니다만 60여 명이 모여서 의견을 물어봤겠죠. 이 투표 이거예요. 그 화요일 날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도 아니고. 예. 그게 분위기가 뭐냐니까 매주 화요일 되면은 저 보면 동교동계 그 이제 멤버들이 저 동작동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이저 참배를 허나 참배한대요. 그 자리에다 60여 명 모였는데 권노갑 고문이 그건 내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운평 전 의원 특무상사라고 그러죠. 그 동교동계. 아니 지도자는 그 동지대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만장일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배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아니면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듯하지만은 방향은 문재인 대표 아니면 친노 쪽이랑 완전 다르군요. 저는 네, 이런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혼자서 가고 있지만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정확하지는 않죠. 아직 시작이지만 많이 좀 약세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상황에서 동교동계가 취해야 될 어떤 행보가 뭐냐고 봤을 때 결국 지금 당장 끼어드는 것보다 조금 유리해지든가 아니면 끼어들어서 아주 표몰이에 도움이 됐을 때 그때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그러니까 당대표 지도부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로 동교동계가 필요할 상황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주면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 총선을 할 때도 많은 지분을 좀 얻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교동계 그 뭐 인사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호남 민심을 끌어들여서 두석을 확보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한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포석도 있지 않느냐. 결국은 와야 되거든요. 끝까지 안 도와준다가 뭐합니까? 당인데. 그리고 지면 결국은 파살은 본인들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선거가 임박해지면 결국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극적 효과를 높이고 그렇죠. 몸값도 덩달아 올려서 나중에 선거 결과가 좋다면 거봐라 우리의 도움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 당은 잘 굴러간다.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 대한 지분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 DJ계, 동교동계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영 전 장관, 전정배 전 장관이 상당히 밉지만 지금은 친노인 문재인 당대표 좀 더 미운 뭐 이런 모양새가 사실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지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박지원 변호사 말대로 선거 막판 되면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의 유세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이제 제법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본인의 이제 몸값을 올리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고 본인의 이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정동영 전 장관이 당선이 되고 천정배 전 장관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본인이 호남에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될 수밖에 없죠. 책임도 나눠 갖고 본인이
호남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어떤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가게 되면 박지원 의원은 선거 유세에 참여해서 지원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그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정치를 훨씬 더 오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예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마치 2000년에 돌아가신 허주 김윤환 의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허주 김윤환 의원이 당시 보면 이회창 97년에 물론 보면 DJ한테 떨어졌습니다만은 이회창 총재를 만든 1등 공신이었거든요. 이회창 당 그렇죠. 대표를 대선 후보를 그러면서 굉장히 지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킹메이커. 이번에 제가 그래요. 박지원 의원의 꿈이 킹입니까? 아니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킹메이커라고. 킹메이커로 난 자처하고 나오는데 왜 문재인 대표 당신이 나한테 그 정도의 대우를 안 해주느냐예요. 핵심은. 그런데 2000년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회창 총재가 그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허주 김윤환 의원에게 공천을 탈락시켜버립니다. 왜? 그 당시에 뭐 섭정을 하려고 들거든요. 허주 김윤환이 섭정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총재가 딱 잘라버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보면은 호남새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칫하면 섭정하려 하는 듯한 왜 내가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왜 문재인 대표가 시시콜콜 왜 나하고 상의 협의 안 하느냐. 아니 당 대표는 좀 박지원 의원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일반 의원에 불과해요. 최고위원들과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당의 당직자들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박지원 의원한테 시시콜콜이 결재를 받아야 되죠? 그거 안 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이른바 목리를 부린다면은 그거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면구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원래 권노갑 고문이 굉장히 보면은 그분이 뭐 권투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말씀도 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권노갑 고문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동교동의 구 동지들이 지도자라면 우리 저 동지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우리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죠. 주가 올리라고 너무 올리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손절매도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여기 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철수 한때는 호남의 아들이란 이름을 들었고 지금 호남 민심은 뭐냐니까 201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10년 만에 되찾아올 인물들을 키우는 것이지 박지원 의원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우리가 5.18 이후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바로 유일하게 정권을 갖다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김대중 후광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또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지 박지원 의원을 갖다 통해서 박지원 의원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호남 사람들.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버티다 보면 나중에 팔기에 놓치면요. 그 아까 주가 올리다가 팔기에 놓치면 손절매도 못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은 이제 김문수, 오세훈, 또 이정현 전 최고 이렇게 이제 돕고 있어서 일종의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렇죠. 이제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표가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에서는 대권 주자로 상당히 너무 독주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독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오세훈, 김문수 이런 이제 차기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위력을 드러낼 수 있고 하면서 어쨌든 본인 대선 주자의 행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워낙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참여해봤자 들러리만 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약간 있습니다. 당내 사정이 좀 다른 게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나름대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와줘야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거 내년 총선 나오죠.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자기를 알릴 기회고 이제 정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상황이었고요. 나와가지고 또 본인 덕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본인의 이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영향력은 오세훈 최고다 이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될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괜히 나갔다가 부각도 못 받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원탁회의를 사실 한다고 하는데 초계파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당 대표했던 분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많이 도와달라 하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포용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좀 도움을 달라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대표했던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박영선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마음을 좀 끌어들여야지만 이 선거에서 아마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고 하는데 뭐 박지원 의원은 이제 불참하겠다고 하고 김한길 전 대표는 뭐 요청이 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해찬, 문희상, 뭐 정세균 이런 분들 다 보이는데 박영선 의원도 저 아직도 고민이다. 예. 저기서 보니까 예. 흔한 얘기로 저 선거판에서 지원 주자 나가서 영양가 있는 사람은 박지원, 안철수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예요. 박지원, 안철수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안철수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래도 먹힙니다. 네. 그다음에 박지원, 광주, 또는 관악을에 먹힙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머지 박영선 지금 의원이 보면은 한때 원내대표 또 잠깐 비대위원장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왜 관심 갖겠어요? 딱 보면 아까 말씀 오세훈, 김문수 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당 대표도 될 수 있고 잘만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스타의식을 갖고 거기 땡기는 거지. 거기 뭐 당 대표 지냈다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 보면 11년, 12년 동안에 당 대표가 28명인가 돼요. 그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중진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스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 돕겠다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원탁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이지 4.19 재보선에 지원을 갖다 불참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뭐냐니까 면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 저런 부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삼고초려, 뭐 삼고초려까지는 바쁘니까 안 되더라도 한 2고초려 정도 하는 정도 해서 별도로 그 여러 사람 원탁위에 one of them으로 모셔놓지 말고 별도로 뭐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식사하면서 좀 면을 세워줘야지. 또 박지원 의원도 가서 그 보면 앙앙 불나가고 있는 동교동계 그저 보면 이제 전직 의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뭐 오늘 원탁이 아니더라도 내일 이번 주라도 아마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예를 갖출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튕기면 잘못하면 손절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아까 하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뭐 오세훈 전 시장, 김문수 전 지사는 뭐 내년 총선 그 이후에 이제 상황 대선, 봐서는 뭐 또 차기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새누리당이 딱히 뭐 분위기가 좋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속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래 볼 수는 없는 게 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너무 좋아서, 김무성 대표가 너무 좋아서 새누리당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름값을 알릴 수 있는 조력의 기회거든요. 그런 차이고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가지고 내 이름을 알릴 것도 아니고 들러리 서는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매번 뭐 저도 이제 국회도 출입하고 여러 번 느끼지만 이제 정치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오세훈, 김문수 짧게 말씀드리면 두 분 원에는 지금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자기 장사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현역들 아닙니까? 오세훈, 김문수는 원외고 내년 총선까지 이름을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뭐 훈훈한 마무리네요. 자기 장사라고 했어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